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정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인물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단연 트로이의 헥토르일 겁니다. 자, 오늘 그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선택과 위대한 결투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일까요? 아니면 전사의 명예, 이른바 클레오스일까요? 이건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가 마주해야 했던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이야기는 트로이 군이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려서 필사적으로 후퇴하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헥토르가 성으로 돌아온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언자 헬레노스가 조언을 했거든요. 트로이의 여인들에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 기도를 올려서 이 불리한 전세를 뒤집어 달라고 신의 가호를 얻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카이아 성문에서 그의 이 공적인 임무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만남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와의 만남이었죠. 성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아내 안드로마케였습니다. 그녀는 전쟁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잃은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와 7명이나 되는 오빠들 모두가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손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녀의 눈물은 정말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형제이자 남편이에요. 안드로마케에게 헥토르는 그저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헥토르는 영웅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맹세 앞에 서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이 애끓는 사랑과 조국을 지켜야 하는 왕자로서의 의무, 그 사이의 깊고 깊은 갈등 속에서 말이죠. 아내를 정말 사무치게 사랑하면서도 헥토르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전사로서의 명예, 그리고 비겁자로 낙인 찍힐 순 없다는 그 엄청난 중압감에요. 헥토르의 내면은 말 그대로 둘로 찢기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노예로 끌려가는 끔찍한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공포가, 다른 한쪽에는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왕자로서의 공적인 의무가 있었던 거죠. 헥토르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예언을 아내에게 털어놓습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만약 자기가 패배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 닥칠지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가 품에 안긴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의 투구 위에 달린 깃털 장식을 보고는 그만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자 헥토르는 쓴웃음을 지으며 투구를 벗어 땅에 내려놓고 아들을 꽉 안아 입을 맞추며 제우스 신에게 기도합니다. 부디 제 아들만큼은 저보다 더 위대한 트로이의 왕이 되게 하소서. 아내와 아들을 뒤로 한 채 헥토르는 무거운 마음과 굳은 결의를 다지고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흐름을 직접 바꾸기 위해서요. 헥토르는 혼란스러운 난전을 딱 멈추고 양 군의 운명을 건 챔피언 대 챔피언의 대결을 제안하죠. 아주 대담하게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스 진영은 그야말로 술렁입니다. 과연 누가 감히 트로이 최고 용사의 도전에 응할 것인가? 9명의 영웅이 나섰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국 선택된 건 바로 거인 아이아스였습니다. 엄청난 힘과 거구로 거의 무적에 가깝다고 알려진 정말 무시무시한 전사였죠. 자, 그리하여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전사 사이의 전설적인 대결, 그 막이 오릅니다. 결투는 정말 격렬한 공방으로 시작돼요. 창이 서로의 방패에 그냥 힘없이 박히고 거대한 바위가 막 오가면서 두 영웅의 그야말로 막상막하인 힘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이아스가 던진 돌에 헥토르가 잠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칼을 뽑아듭니다. 승패가 결정되기 바로 직전 싸움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중단됩니다. 해가 지면 전투를 멈춘다는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양 군의 전령들이 두 사람을 가로막은 거죠. 그리고 이 결투의 끝에서 우리는 이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존재했던 놀라운 명예의 규범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두 전사가 서로의 용맹을 칭송하면서 깊은 존중을 표합니다. 아이아스가 헥토르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우정의 표시를 나누자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 존중의 표시로 헥토르는 은으로 장식되는 검을, 아이아스는 빛나는 보라색 허리띠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처럼 이 선물들이 훗날 두 영웅 모두의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 두 영웅 사이의 상호 존중의 순간이 이 거대한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하는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 짧은 휴전은 양측 군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전투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쓰러진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엄숙한 시간이었죠. 헥토르의 선택은 결국 트로이의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보여준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영웅적인 명예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